안녕하세요, 박미영입니다. 제 주변엔 박사가 없거든요. 근데 아메이로 이 박사 친구가 생겨서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리더님들 표정이 진짜 너무너무 밝고 이 시간에도 활기차셔서 저도 더 에너지 오늘 받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세 분을 오늘 집중해 주시고 호응 좋으신 분께 커피 쿠폰을 세 분께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열정으로 또 호응해 주시는지 제가 보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 드릴 주제가 아메이 쇼핑 만들기란 주제예요. 아메이? 아메이랑 연금이랑 매치가 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아메이에서 연금을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이 미팅장도 있고요. 또 오전에 또 우리 미팅장이 있고 또 토요일 날 함께하는 미팅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미팅장 안에서 제가 이렇게 리더님들처럼 저도 처음 온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저를 좀 소개할게요. 저는 44살입니다. 그 어는 어려 보여서 혹은 더 많은 줄 알았는데 그밖에 안 먹었어. 네, 그쵸. 네, 저는 44살이고요. 그리고 수원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안타깝게도 남편 하나 이렇게 네 가족이 함께 지금 살고 있고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저는 언니를 통해서 친언니가 박지영 다이아몬드 리더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언니를 통해서 아메이를 전달받아서 이렇게 즐겁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친언니가 저한테 아메이를 전했지만 제가 또 친언니인데도 좀 각별한 언니예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바쁘셨거든요.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약간 친언니가 저한테는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맛있는 음식도 해줬고 그리고 제가 늦게 오면 저를 잡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때리기도 했던 그런 엄마 같은 언니인데 그런 언니가 저에게 아메이를 얘기했을 때도 언니가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할게 라고 했을까요? 안 했어요. 언니 알겠으니까 언니 해. 내가 제품 써줄게. 짜잘이 많이 써주지도 못하면서 그때 제가 결혼 전이었거든요. 알았어 써줄게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소개하신 우리 스폰서님들이 계실 거고 또 각자 아메이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데 와서 뭐가 제일 신기했냐면요. 강의 내용도 좋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던 사실도 듣고 새로운 정보를 들으니까 그것도 너무 신선해서 좋았는데 전 뭐가 제일 좋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좋았어요. 지금도 옆에 한번 둘러보시면 너무 아름다우신 분들이 계시죠. 네, 멋진 분들 계시고. 근데 저는 이렇게 처음에 희한하게 저한테 아메이를 나쁘게 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배웠는지 아메이란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찝찝한 마음이 들고 뭔가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계속 이런 자리로 오자고 초대를 했는데 제가 계속 밀어냈어요. 아니야 언니 괜찮아. 언니 열심히 해. 내가 제품 써줄게. 이런 시간들이 계속 있었는데 저희 언니가 잘했던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요. 저를 계속 이런 자리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여기 왔던 계기가 저희 언니랑 저랑 그 당시에 피부관리실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야, 너 월급 똑같이 주고 문 닫고 미팅 가자 이러는 거예요. 아싸, 앉아있으면 월급 준대 막 이래서 처음에 오게 됐는데 사실 그렇게 온 거는 처음 한두 번이고요. 이런 자리 오면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듣고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서 제 선입견이 깨졌던 건 것 같아요. 뭔가 그 찝찝해서 왠지 아메이 하시는 분들은 뭔가 왠지 몸빼바지 입고 앉아있을 것 같고 왠지 막 약간 홍보관 다녀와 보신 분 계신가요? 요즘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휴지 받으시고 떡 받으시러 홍보관을 가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메이를 봤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저렇게 박사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너무 괜찮으신 분들이 너무 많고 또 막 몸빼바지 입고 오실 줄 알았는데 다들 너무 멋지신 거예요. 그래서 와, 나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고 언니의 그 이끌림으로 끌려서 왔는데 이렇게 괜찮은 분들이 왜 이런 자리에 계실까? 제가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왜 저분은 좋은 회사를 다니는데 아메이를 하지? 왜 저분은 교수님이시라는데 아메이를 하지? 하면서 이런 자리를 꾸역꾸역 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만든 용어가 있습니다. 끼리끼리 심리학.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무리를 지어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우울한 사람들끼리, 불행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끼리, 불평천재들은 불평천재들끼리.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긍정을 발견하고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들은 그들끼리끼리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 옆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긍정을 창조하는 사람들 옆으로 가고 싶지요. 더 쉬운 건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왔던 아메이는 약간 저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음주 가무를 좋아해서 제 친구들이 다 음주 가무 좋아하는 친구들이었고요. 제가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은 음주할 수 있는 장소, 가무할 수 있는 장소에서 저는 시간을 제일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길 와서 보니까 너무 멋진 분들이 미래에 대한 얘기,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같이 힘 합쳐서 잘해보자는 얘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끼리,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구나라는 거를 전 이 장소에 와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창업자도 얘기하셨대요. 실패한 사람들이 어울리며 그들의 태도를 배우는 사람은 그 역시 실패하고 성공한 사람을 모델로 삼는 사람은 그 역시 성공한다. 그래서 아메이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열정적이고 긍정적이잖아요. 그런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이곳에 와서 있어야지만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언니가 저한테 처음 아메이를 전달할 때 저한테 내밀었던 책이에요. 저희 언니 책 되게 안 좋아하는 언니인데 갑자기 언니가 어느 날 책을 쭉 밀면서 민영아, 이 책 한번 읽어봐. 그러면서 민영아, 너의 꿈이 뭐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뭐 이랬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짜잘이 화낼 일은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첫 번째로 책을 내미는 언니의 모습이 불편했다. 우리는 책과 거리가 먼 자매였는데 너무 불편했다. 두 번째로는요. 저는 꿈이 없었어요. 너무 놀고 먹고 싶은 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관리실에서 받은 월급으로 여행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놀고 그냥 하루 잘 보냈다. 일주일 잘 보냈다. 한 달도 잘 보냈다. 이렇게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우리 언니가 대뜸 꿈이 뭐야 하니까 순간 저도 모르게 그런 걸 왜 물어보고 그래 하고선 버럭 화를 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봤어요. 성인도 꿈이 있어야 되나? 내가 꿈이 뭐지? 난 뭐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지? 제가 드디어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Hi, I need an offer. My husband just broke in. He's still in my garage. I have my gun point.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어머니 당신은 나의 네, 영상이 좀 짠하죠.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꿈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진짜 언니한테 꿈이 뭐냐고 질문에 화를 냈던 제가 이 안에 앉아 있으면서 조금씩 꿈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황수관 박사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6.25 때 어머니가 아버지랑 피난을 길을 떠났는데 뭐 포탄이 딱 터졌는데 아버지는 죽어라 도망을 혼자 가시고 어머니가 이렇게 황수관 박사랑 자녀들을 이렇게 지켜줬다는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강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도 아메이를 하면서 처음에 꿈이 없던 아가씨로 이런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 안에서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자녀가 생기면서 제가 꿈이 조금씩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서 예전에 무슨 강아지 큰 개가 주인 손줄에 딱 풀려가지고 막 뛰어가서 다른 사람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만약에 내가 애들이랑 걸어가는데 만약에 나한테도 저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더니 저는 그 개를 제가 물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애들을 지켜내야 되니까. 그래서 아가씨였던 저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하루하루를 그냥 놀기 바쁜 그냥 철없는 아가씨였다면 이 안에서 제가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면서 조금씩 철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과거 사진이긴 한데 저희 애들이 이제는 컸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2학년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저도 저희 아이들의 꿈이 제 꿈이 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솔직히 별로 안 미안했어요. 아이들이 뭐 희생한다고 생각도 안 했고 애들이 뭘 기억하겠어? 이런 생각도 했고 나중에 크면 뭐 보상 다 받을 건데 뭐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아이들의 꿈이 작았는데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요. 하고 싶은 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엄마 이것도 하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이제는 해외여행을 계속 얘기해요. 근데 제가 리더십 여행을 슬프게도 계속 부부 여행을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애들이 뭐 어릴 때는 뭐 미안해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크니까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진짜. 엄마, 아빠만 너무 즐기고 다녔나?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 그 전에는 많은 보상을 못 해줬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보상을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보상이라는 게 꼭 돈만의 보상이 아니라, 저는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 친구들은 저처럼 노는 거 좋아하고, 꿈도 없고, 저랑 비슷한 친구들을 만났다면, 저희 아이들한테는 지금의 저처럼 멋진 이런 친구들, 성공자 친구들, 그리고 미래가 밝은 친구들을 좀 사귀게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더 나은 환경에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건 돈만이 아니라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결과를 낸 엄마의 그런
뒷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 안에서 용기 내면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아이들도 아이들이고 저희 가족도 가족이지만 요즘 세상이 계속 급변하잖아요. 그리고 나 하나 조심한다고 해서 뭐 신종플루가 안 오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신종플루 끝나니까 또 코로나가 오네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또 뭐 우크라이나랑 뭐 러시아랑 전쟁이 나면서 세계가 시끌시끌해지면서 막 증시도 왔다 갔다 하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뭐 계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생기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은 교통사고랑 비슷한 것 같다.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박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우리 가족 챙기고 내가 내 거 하면서 우리 가족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안전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가정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이 내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의 결과가 당신을 만든다. 이 말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제가 아메이를 하게 된 것도 저의 선택이었고요. 이런 자리를 지키기로 마음먹은 것도 저의 선택이었고요. 또 아메이로 결과를 내려고 도전하는 것도 제가 선택했던 일이었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저는 제 선택으로 지금까지 왔지만 저희 아이들은요. 부모가 물려준 환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집도 부모가 제공한 데서 살아야 되고요. 부모가 만들어준 환경에서 아이들은 자라나야 되지만 아이들이 그러면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들은 부모의 그 선택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구나 하면서 정말로 이 안에서 내가 정말로 제대로 배워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네트워크를 상속해주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시켜야겠다. 이런 책임감이 좀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이 안에서 배우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생필품은 누구나 쓰시잖아요. 저희 아이가 응애 하면서 태어나는 순간 물티슈, 분유 뭐 어마어마하게 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90세에 넘으셔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휴지랑 치약을 쓰고 돌아가셨어요. 뭐 많이 씻진 않으셨지만 치매기가 오셔서 어쨌든 생필품을 쓰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것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쓰는 이 생필품. 그럼 제가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마트를 주로 선택해서 이용하시나요? 이 기사 안 봐도 체감이 되시죠? 저도 얼마 전에 사촌 동생이랑 카톡 하는데 아메이 세제 4월부터 올라 얘기를 했더니 언니 괜찮아 안 오르는 게 없더라 요즘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지 야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뭐 이러면서 저희끼리 대화를 했었어요. 며칠 전에도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 앞으로 계속 월급 빼고 다 오른대요. 우리 아이의 성적하고 남편 월급 빼고 진짜 다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아껴서 아껴 싼 거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는 저라고 짜잘이 어마어마한 선택을 하진 않았어요. 아메이를 몰랐을 때는 저도 1+1만 보면 눈이 뒤집혔고요. 막 뭐 하나 붙어 있으면, 사은품 붙어 있으면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찾아다녔던 저도 시절이 있고요. 주변에 주부님들 보면요. 요즘 이렇게 무슨 땡땡마트, 홈런마트 막 이런 전단지 있잖아요. 그걸 문에 붙여주고 가면 세일하는 상품으로 그날 저녁 메뉴가 결정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고기를 먹고 싶은데 생선이 세일이야. 그럼 그날 저녁은 생선이야. 이런 식으로 주부님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이런 것들에 많이 쫓아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1+1 사고 좀 할인하는 거 사고 하면은 그냥 제가 정말 엄청나게 뭔가 현명한 것 같고 제대로 된 소비를 한 것 같고 제가 뭔가 괜찮은 사람같이 착각하고 살았더라고요. 왜냐? 저는요 그렇게 현명한 소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 주머니, 제 통장은 점점 비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소비를 하면 소비를 할수록 저렇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부자가 되는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저도 이 안에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렇게 주머니가 빈털터리가 되면서 아, 이거 나 분명히 아껴 쓴다고 아껴 쓰고 현명하게 소비한다고 했는데 왜 내 주머니는 비었을까? 그거를 이 안에서 깨달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안에서 아직 아메이 사업을 혹은 아메이 소비를 안 하고 계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 전에 아메이를 몰랐을 때는 뭐 코스트코가 될 수도 있고 이마트 저마트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소비를 하던 저도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아메이를 알면서 저는 이제 아메이 마트만 거의 이용을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마트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바로 사업에 기회가 있다는 거. 제가 좀 그런 게 오지랖이 좀 있나 봐요. 예를 들어 제가 어느 갈비탕을 먹었어. 쿠땡에서 갈비탕이 파는데 우리 애들 먹였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엄마들마다 파트너들마다 야, 그 갈비탕 쿠땡에서 먹어봤냐? 너무 맛있어. 우리 애들이 너무 잘 먹어. 이러면서 막 광고를 해서 그래 링크 좀 줘봐. 그럼 제가 막 링크도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쿠팡에서 뭐 받은 거 있나요? 뭐 쿠팡? 쿠땡에서 뭐 저 받은 거 있나요? 하나도 안 받았어요. 저는 계속 그 갈비탕을 사 먹는 소비자일 뿐입니다. 근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삼성이 될 수도 있고 LG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누군가 와서 당신에게 그 브랜드를 팔 수 있는 판권을 드릴게요. 당신이 만약 예를 들어 소개한 분이 삼성 TV를 사시면 살 때마다 수익을 드리겠습니다 한다면 안 하실 분? 너나 해. 그딴 거 너나 해. 하실 분 없으시죠? 있으세요? 스케일이 커 보이십니다. 그쵸? 그 정도로는 안 하시죠? 네. 바로 저도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소개해도 아무 데서나 혜택을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란 사람도 없었어요. 그쵸? 근데 아메이는요, 당신이 한 소비를 다른 사람들한테 광고하면 사업의 기회를 주겠다, 판권을 주겠다, 그런 기회를 주는 회사여서 전 아메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야, 베라 사왔어. 자기야, 응? 베스킨라빈스 창업하면 한 달에 얼마 벌어? 왜? 이번에는 베스킨라빈스 창업하고 싶어? 내가 빨리 말해줄 테니까 잘 들어. 베스킨라빈스 신규 창업 비용은 25평 기준으로 약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 그런데 돈이 있다고 바로 창업할 수는 없어. 자리 측정이 엄청 까다로워서 신규 전표를 받으려면 줄을 서야 된다고 해.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부에 따르면 23년 전국 매장 1752개 기준으로 평균 연매출이 5억 665만 원이고 월 매출은 4,222만 833원이야. 지금부터 차감 들어갈게. 재료비는 매출의 약 55%로 2,322만 1,458원 차감, 임대료 400만원, 인건비 420만원, 배달 비율을 30%라고 가정하면 배달 수수료는 308만원, 배민 수수료 137만 2천원 차감,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매출의 약 3%로 잡는데 그럼 126만 6,625원 차감, 그리고 베라는 7년에 한 번 리뉴얼 비용 1억 5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해. 그럼 월 178만원 차감, 그럼 프로토로 돌렸을 때 한 달 순수익은 330만 750원이야. 여기서 세금이랑 카드 결제 수수료는 따로 차감을 해줘야 돼. 자기가 좋아하는 뉴욕 치즈케이크 사왔어. 먹어. 자기야, 나는 네. 330도 사실은 우리가 베라 하면서 만족할 만한 금액은 아닌데 아까 카드 수수료랑 안 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다 떼고 나면 안 남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알바를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혹은 바쁜 일이 있어서 알바를 조금 더 돌리면 정말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우리가 베라 한다고 하면 만약에 야, 나 베라 점포 오픈했어 그러면 어머 전혀 성공했네. 그 친구들 부러울 수 있는데 저렇게 생각보다 보기에만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주유소 하면 다 부자 되는 줄 알았었어요. 주유소 하면 다 떼부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유소 그 매출이 월 매출이 1,200만 원인데 월 200도 못 가져가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주유소가 계속 줄폐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저희도 이제 수원에 살고 있는데 저희 가는 길이 주유소가 양옆으로 막 빼곡하게 있는데 지금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그 자리에 스타벅스가 생기고 식당이 생기고 다른 점포들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나는 주유소 하면 다 부자 되는 줄 알았는데 월 200도 못 가져가면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내가 사업이라는 게 참 힘들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아메이 사업
얘들아, 아메이 사업 알아보자 하고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난 사업 못해 했던 이유가 이거이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은 뭔가 투자를 많이 해서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걸 사업이라고 우리가 어쩌면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서 아메이 사업을 조금 더 어렵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아메이 사업이 저렇게 돈 투자하거나 리스크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만 이해시킨다면 아메이 안 할 이유가 없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카다로그 한 권이 정말 너무 감사해요. 소비자분들한테 가서 카다로그 드리면서 이제 뭐 2,000원이 얼마예요? 물어봐요. 그러면 안 주셔도 되는데 2,000원이에요. 뭐 제가 이렇게 보시라고 서비스를 드리는 거니까 돈은 안 주셔도 돼요. 그러면 소비자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뭐 카다로그가 2,000원이나요? 왜 아메이에서 왜 돈을 받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니에요. 저희 애 엉덩이 탐정 만화책만 한 권 사도 17,000원, 19,000원이에요. 근데 저렇게 인쇄 짱짱하게 돼 있는 저게 선명한 카다로그가 2,000원이면 사실은 진짜 인쇄비도 안 나오는 돈인데 우리한테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거나 저는 다름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카다로그 하나로요. 어디든지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다. 2,000원으로 창업할 수 있는 일 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면 하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카다로그만 있나요? 저희에게는 무료 쇼핑몰도 제공되잖아요. 가입만 하면 그냥 다 사업의 기회를 주잖아요. 어느 쇼핑몰이 투자금 하나도 없이 그러나요? 만약에 우리가 인스타에서 물건만 팔려고 해도요. 어느 정도 재고도 구축해야 되고요. 릴스도 찍으면서 올려야 되고요. 광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뜨게 하려면은 또 광고비를 내야지 이렇게 자주 사람들한테 노출되게 하더라고요. 결국엔 일반적인 사업은 돈이 없으면 시작할 수조차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아메이 쇼핑몰은 택배 알아서 보내주죠. 쇼핑몰 운영해주죠. 신상품 계속 업로드해주죠. 저한테 가입만 했는데 무료로 주는 기회인데 왜 이거를 못 알아들을까라는 안타까움도 들으면서 정말로 2,000원으로 창업할 수 있는 이 비즈니스 여러분 모두 한번 기회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아메가 제일 좋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수입의 속성이 다르다는 게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은요. 저는 이제 두 부모님이 계세요. 아버지가 재혼하신 건 아니고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시부모님도 평생을 열심히 사셨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평생을 열심히 사셨어요. 지금도 그러세요. 근데 저희 시부모님은요, 평생을 열심히 사셨지만요, 여기서 잘못하신 게 연금성 수입, 자산을 만들어 놓지 못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70이 넘으신 나이에도 현역으로 일을 하세요. 한 1년 반 전인가요? 저희 시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이제 많이 나아지셨지만 아직도 이렇게 손하고 발이 힘이 없으셔서 불편하신데도 일을 하러 가셨어요. 만약에 저희 부모님께서, 시부모님께서 자산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아마도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 같은 경우는요, 열심히 일을 해서요, 20년 동안 수산물 도소 매업을 하셨어요. 안 먹고, 안 쓰고, 안 쉬고,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평촌에 상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한 수석 다이아몬드 정도가 되는 수입을 매달 받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20년 열심히 일하시고 20년 지금 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집에서 놀고 계셔도 수입이 계속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두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노동 수입과 인세 소득 모두 소중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인세 소득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연금 소득이 없으면 노후를, 그리고 혹시나 모를 우리의 변수를 대비할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아메이 소득이 이 연금 소득이라는 게 저는 너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연금 소득 만들기 쉽나요? 제가 갑자기 막 올림픽을 나갈 수도 없고 사실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공무원도 될 자신이 없고 저는 연금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하잖아요. 소비는 또 자신 있어요. 한 1,000만 원 주면 여기 현대 판교 가서 30분 만에 쓸 자신 있어요. 모두 그러시잖아요. 핸드백 하나 긁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소비에 자신이 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는 소비로
연금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 모두 해볼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는 걸로 우리 한번 연금을 만들어 보아요. 그래서 이 연금을 만들고 자산을 만들고 돈을 벌려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사려고 해도 부동산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요. 주식을 사려고 해도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정보가 돈을 벌어주는 거. 뭐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시간에 노동을 들여서 돈을 벌고 부자들은 시스템을 돌려서 돈을 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보가 없으면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정보가 있는 사람만이 돈을 버는데 사실 평범한 저 같은 사람들은 정보라고 해봤자 생생정보통의 정보가 다였어요. 근데 생생정보통의 정보는 돈 버는 정보다 돈 쓰는 정보다 네, 돈 쓰는 정보예요. 거기서 나온 브로콜리가 2시간 뒤에 열면 브로콜리 환히 팔고요. 쇼핑몰에서. 그쵸? 그렇게 우리는 그동안 정보라고 알고 있었던 거는 소비의 정보였는데 이곳에서 우리는 소비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시대 흐름을 배울 수 있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정말 기회의 자리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분야나요?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보통의 분야들은요, 아마추어는 돈을 못 벌어요. 저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운영은 뭐 저희 원장님이 하셨고 제가 실장님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원장과 실장을 다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그 가게를 운영하기 전에 돈을 벌었을까요? 돈을 많이 썼을까요? 썼어요. 기술 배워야 되죠. 저는 자격증 따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자격증을 땄더니요, 이 배운 자격증으로는요, 살 문지르는 수준이에요. 가게를 그거 받으러 손님이 올 수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명패를 걸기 위한 자격증이었고요. 그거 할 때 돈 들었죠? 가게 차릴 때 돈 들죠? 그리고 손님을 받으려면 경락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 기술들을 또 배워야 돼요. 근데 그게요, 다 돈이에요. 한 기술 배울 때마다 500만 원, 한 기술 배울 때마다 700만 원, 다 돈이에요. 제 친구 미용실 원장님으로 있는 친구가 20년 동안 미용실 한 친구가 있는데 샤기컷 하나 나오면 몇백만 원, 무슨 파마 나오면 몇백만 원, 기술 하나 배울 때마다 다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의 일은요, 아마추어 때는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문가들, 가수들, 연예인들, 우리 아이들 꿈이 연예인이 될 정도로 연예인들 돈 많이 벌잖아요. 근데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를 좀 보여드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가수들은요,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돈을 법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도현 밴드도 왔잖아요. 저희 그 본사 세미나에.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길래 1시간을 노래를 부르고 갔어요. 그쵸? 근데 어때요? 저 음주 가무 예전에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가면 돈을 썼어요. 노래 부르려면 노래방비 내야 되죠? 목 깔깔하면 맥주라도 사 먹어야 되죠? 저는 돈을 쓰고, 그리고 차 끊기면 택시 타고 들어와야 되고, 저는 같은 노래를 불렀지만 그동안 돈을 쓰고 살았고요. 또 마찬가지 운동선수들 축구, 야구 막 이런 운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우리 신랑들 어때요? 운동하러 갔는데 돈을 쓰고, 운동하러 갔는데 왜 자꾸 살이 쪄? 그쵸? 항상 술이 취해 오고, 자꾸 뭐 옷 맞추고, 어디 간다고 하고, 그쵸?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는 돈을 버냐, 돈을 쓰냐의 차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소비에도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돈을 쓰냐에 따라 돈을 버는 프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디서 소비하냐에 따라 돈을 쓰는 우리가 아마추어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프로 소비자가 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만 해야 하는 생필품이 여러분들 어떤 거 쓰시나요? 저 아침에 양치하고 머리 감고 린스 바르고 트리트먼트 하고 화장부터 시작해서 영양제 먹고 물 마시고 휴지 쓰고 엄청난 걸 많이 썼어요. 물론 여기 개 중에 오늘 머리 안 감고 나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바빠서 이빨 닦는 거 좀 까먹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한두 번 그럴 수는 있지 생필품을 아예 안 쓰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우리가 치약 떨어졌다고 소금으로 닦을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칫솔 다 달았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닦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생필품을 쓰는데 그 어디서 쓰냐에 따라 프로와 아마추어가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소비를 바꿔보세요. 이 대형마트
우리 아메이 한다고 하면 아메이 이러는데 만약에 우리 남편이 이마트에 그러면 옛날에 이랬겠죠. 근데 요즘 사실은 대형마트도 요즘에 짜잘이 잘 되지 않잖아요. 홈플러스도 계속 무너져 가고 있고요.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형마트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저는 대형마트 가면 제가 뭔가 성은을 입는 줄 알았어요. 막 할인 행사도 많이 하고 원 플러스 원도 많이 하고 막 저는 제가 받는 혜택이 큰 줄 알았는데요. 대기업은 절대 자기들 손해볼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테크 보세요, 세제. 동네 슈퍼랑 대형마트랑 저는 훨씬 싼 줄 알았는데 양을 줄였다. 그럼 결국엔 내 돈 주고 샀다.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전 싼 줄 알았는데요. 결국엔 양을 줄여서 그냥 제 값에 주고 산 거고요. 과자도 마찬가지예요. 난 다이소 과자가 왜 이렇게 싼가 했더니 양이 적대요. 그래서 만약 다이어트 하실 분들은 그냥 다이소에서 사서 조금만 드셔도 되긴 하는데 나는 오늘 과자를 배부리 먹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안 되겠죠. 네, 싼 게 아니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자의 수량을 빼서 결국엔 단가를 맞췄던 거예요.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용량을 줄였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트에서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제조업체에서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 플러스 원도 장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마우스 스프레이가 2,000원이야. 근데 세일 이 원 플러스 원 일주일 전에 4,000원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두 개를 붙여서 4,000원입니다. 이렇게 팔면 어때요? 사람들이 와 4,000원인데 원 플러스 원으로 준대 하는데 원래는 2,000원짜리 두 개 붙여서 판 거예요. 그럼 이게 사기일까요? 할인일까요? 그쵸? 이렇게 눈속임을 하는 원 플러스 원 행사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뜯어보실 때마다 우리 아이들 저도 과자 사주면요. 질소를 산 건지 과자를 산 건지 먹다 준 건지 그쵸 알 수 없는 과자의 양이에요. 근데 요즘 과자 되게 비싸요. 3,000원 다 넘더라고요. 과자 몇 개만 사도 1, 2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그리고 옥시사 때 뭐 다들 아시잖아요. 요즘 조용해지긴 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요. 아직도 호흡기 그리고 죽은 가족을 뭐 잊지 못하고 그런 슬픈 사연이 아직 남아있는데 버젓이 옥시는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슬픈 현실이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요즘 물건 많이 팔잖아요. 막 손에 검은 반점이 있는데 쓱 발랐더니 검은 반점이 막 사라져. 그럼 그거 보고 막 사시더라고요. 근데 왔는데 하나도 안 없어져. 그래서 내가 이거 봐라 너 이거 내가 가만 안 두겠어 하고 그 계정을 찾으면 계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계정으로 또 물건을 팔고 이런 사기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쿠땡에서 이번에 영양제 팔았는데 짝퉁을 팔아서 간 수치가 미친 듯이 올라가서 문제가 되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싼 거 찾다 보면은 결국엔 내 발에 내가 넘어질 수 있고 소비자가 조금 똑똑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아메이도 마찬가지예요. 짝퉁이 존재해요. 그래서 막 제가 아메이 사업 얘기하면 주변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니네 막 뭐 쿠땡에서도 팔고 내땡에서도 팔던데 그럼 너 사업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야, 루이비통이 짝퉁이 있지 이랜드가 짝퉁이 있냐? 막 이래요. 왜냐면 명품이니까 짝퉁이 있는 거예요. 많이 쓰니까 짝퉁이 존재하는 거예요. 많이 안 쓰는 제품은 이거 재고 팔기도 어려운데 짝퉁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사업의 비전을 얘기하고요. 대신에 쓰지 말아야 되죠. 짝퉁은 모양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성분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인스타에도 짝퉁도 많이 팔고 뭐 여기저기 짝퉁 세상이 요즘에 진짜 짜가가 판친다. 이런 세상인데 우리는 조금 싼 줄 알고 그래. 아유 그러면 어때? 좀 싸면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당신이 건강을 담보로 샀던 그 짝퉁이 짝퉁 장사들은 슈퍼카를 끌고 다닌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 배불려 주시지 마시고 아메이에서 현명한 소비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들
속지 않아도 되는, 내가 이게 맞는지 진짠지 검증하다가 사다가 샀는데 별로여서 누굴 주고 쌓아서 버리고 샴푸가 쌓이고 린스가 쌓이고 막 이런 경험들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아메이는 그렇게 속고 사지 않아서 내가 쓰는 제품들이 다 만족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아까 같은 그런 속지 않아도 좋은 그런 혜택도 있었지만 제품이 너무 좋아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 유기농, 4대 유기농 농장을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잖아요. 어디서 원료부터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만드는 회사가 있을까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것만 봐도 아메이 제품 안 쓸 이유가 없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가 예전에 고질병이 있었어요. 손발이 너무 차가지고요. 남자분들 계시지만 좀 부끄럽지만 생리통도 되게 심하고 그리고 장 트러블도 자주 일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드름이 진짜 그득그득했어요. 정말 이렇게 머리로 가리고 다닐 정도로. 왜냐면 막 여드름이 이렇게 있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저희 제품을 쓰고 바르면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생리통도 없어지고 손발도 따뜻해지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니 이렇게 좋은 제품이 이렇게 믿을 만한 제품이 있는데 내가 다른 데서 굳이 쓸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더 확신을 했고요. 그리고 아메이 본사도 너무 감동이잖아요. 저 오산께 지나가면 서울우유 공장이 있더라고요. 서울우유 공장에는요 굴뚝이 없어요. 왜? 뭐 우유가 나쁠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화학 공장이에요. 세제도 만들고요, 화장품도 만드는 화학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굴뚝이 없는 건 우유와 같은 그런 안전한 성분으로 제품을 만든다. 그래서 전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천 지나가면 막 공장 단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던 공장은 저 모습인데 아메이 공장은 정말 친환경 제조시설,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는 게 너무 감동이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일반 마트에서 쓰던 소비는 누군가의 저의 지출이었어요. 그게 누군가의 고정 수입이 됐죠. 근데 아메이 마트에서 하는 소비는요, 저의 지출이기도 해요. 왜? 카드 대금 나가시잖아요. 근데 그게 나의 고정 수입으로 이 마트, 저 마트 사장님 배불러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머니를 불러주는 나의 고정 수입이 된다는 거, 이것만 깨닫고 가셔도 저는 아메이에서 많은 걸 얻어 가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면 야 아메이 제품 그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거 나눠주는 척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네가 제품을 써보면 알아. 꼭 보면요 제품을 안 써본 분들이 비싸다 그래요. 그쵸? 근데 아메이는 제품을 비싸게 팔아서 마진 남기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어차피 제품이 나한테 오려면 제주 감귤 직송으로 전화해서 먹으면 엄청 싸고 신선한데 우리가 슈퍼에서 사면 어때요? 가격도 비싸고 막 골아 있는 게 막 나오잖아요. 왜요? 이렇게 유통 과정들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런데 아메이 제품도 이렇게 거쳐 파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우리 회원들에게 다이렉트로 주면서 그 소비를 한 그 캐시백과 누군가에게 구정 광고한 그 캐시백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그런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이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런 거를 정말 이 안에서 깨달았고요. 그래서 그동안 나는 돈 버는 구간에 없었어요. 돈 버는 구간은 대기업이 다 해먹었어. 근데 그동안 저는 돈 쓰는 구간에 있었지만 아메이는 돈을 쓰면서 버는 구간으로 넘어가자고 저희가 인도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교회 만약에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전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약간 전도 같다. 그래서 좋은 길로 함께 이끄는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메이 너무 쉬워요. 저 여드름 그득그득할 때 자신감, 자존감 낮았어요. 근데 여드름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냥 여기 가서 막 이렇게 해서 날리면서 피부 좋다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피부 좋아, 원래 좋은 게 아니야. 아메이 제품 너도 써봐 하면서 이 격한 감동과 지식만 장착한다면 아메이 사업이 너무 쉽다. 그래서 지식을 장착하는 게 법관되는 법,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와서 이런 정보들을 들으면서 내가 감동과 함께 전달하면 된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참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돈은 어떻게 받는지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저에게도 아메이를 전달한 스폰서 언니가 있고요. 그리고 제품을 제가 소개받아서 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쓰고 좋아서 엄마랑 친구 두 분에게 알렸습니다. 아메이는요, 얼마 이상 써야 된다 이런 기준 없습니다. 근데
가입해서 필요할 때마다 쓰면 되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20만 원이라고 저희가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3만 PB 써도 주고 5만 PB 써도 주면 되잖아. 어딜 가나 기준이라는 건 있잖아요. 백화점 가가지고 10만 원 사면 만 원짜리 상품권 줄게요 했는데 9만 8천 원치 사고선 비슷하게 썼으니까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진상된다. 그래가지고 아메이도 그 기준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그래서 각자 20만 원이 아니라 모아서 20만 원이지만 여기서 계산하기 편하게 각자 20만 원씩 썼다고 기준을 했을 때 제가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S라고 하고요. 나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라고 합니다. S 같긴 한데 네가 물어보는 게 왠지 나 같아. 뭐 약간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결국엔 그래 네 속마음은 S라는 거지. 그쵸? 왜 S냐? 왜? 맨 위에 있고 매출도 높고 가입도 먼저 하고 소비자도 제일 많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메이가 그랬다면요. 저 언니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저는 아메이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열심히 한 그 이익이 언니한테 다 간다면 제가 뭐 그렇게 아무리 언니지만 제가 그렇게 착한 동생은 아니거든요. 저도 가정이 있는데 저희 가정 지켜야죠. 그래서 저한테 큰 보상이 있기 때문에 했고 지금 보시면 맨 처음에 가입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가입하신 분들은 내가 쓴 만큼 돌려받으셨고요. 저는 두 분에게 알린 만큼 저희 언니는 저 한 명에게 알린 만큼 각자의 노력치에 만큼 캐시백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좋은 건 수입의 역전이 된다. 그래서 요것만 잘 이해를 하셔도 진짜 다른 다단계 갈 수도 없고요. 제 파트너 중에 또 다른 데 있다가 오신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 다르다. 이 부분이 다르다. 거기는 무조건 제품을 쟁여야 됐고 그리고 절대로 스폰서를 역전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고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자리도 없대요. 그래서 내 스스로 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다 알려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스폰서가 있다는 게 오히려 고맙다.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께 모두 잘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꼭 나는 사업 안 할 거야. 제품만 쓸 건데 그러셔도 돼요. 이게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라고 해서요. 사업 안 하셔도 돼요. 제품 싸게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설정하셔서 최소 한 달에 10만 원만 주문하시면 이렇게 에이클릭 머니라는 가상 할인권 같은 점수를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소비자 거예요. 그래서 5,000점 받으셔가지고 두 가지 사시면서 원래 금액보다 5,000원 할인받아서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차별로 또 이렇게 들어오는 에이클릭 머니가 다르니까 이런 거 확인하셔서 아메이 현금 캐시백과 함께 에이클릭 머니까지 받으시면 이렇게 유기농 친환경 제품 가장 싸게 쓰실 수 있는 방법 많이 알리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아직 안 쓰시고 계시다면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야 너도 장바구니 써서 아메이 거 좋은 제품 같이 쓰자 해서 저 같은 사람 3사람을 모아서 제가 120만 포인트를 모으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요. 캐시백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그리고 브론즈 키트라고 해서 아메이 제품을 한 5만 원 정도 선물로 받습니다. 10만 원, 15만 원 하면 애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니네가 내 보험 하나 들어줘라. 종신보험 하나 들어줘라 해서 15만 원이 매달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끔찍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정도 돈이 매달 들어온다면 우리 아이들 학원비 혹은 뭐 핸드폰 요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가전제품의 할부금 뭐 정도로 쓰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분들 나처럼 이렇게 혜택 10만 원, 15만 원 받는 분들을 3분을 도와서 만들어서 제가 400만 포인트가 되면 브론즈 핀이 돼서 이때부터는 선물이 아닌 30%의 추가 인센티브를 드려서 평균 7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평균 10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으십니다. 100만 원 정도면 여자분들이 아이 키우면서 남편 출근시키고 너무 괜찮은 돈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월 100만 원? 월 100만 원? 야, 나 알바 한 달 하면 월 100은 받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무슨 소득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산소득을 만들어야 됩니다. 알바는요, 내가 일을 하는 순간은 돈이 나오고 일을 하지 않는 순간은 돈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메이 브론즈 빌덕의 월 100만 원은요,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처럼 따박따박 나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자산성 소득이기 때문에 만약에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이 소득은 나의 미래와 변수를 대비해서 꼭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 100만 원이요. 올림픽 나갈 수도 없지만
연금, 국민연금으로도 굉장히 받기 힘들어요. 20년 이상 수급자의 월 평균액이 100만 원이래요. 근데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회사 다니다가 경력이 단절되는 시기가 오면요. 멈췄다 다시 시작하면요. 월 100 받기 정말 힘듭니다. 평균 월 한 48만 원 받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100만 원 연금의 가치를 다시 한번 빌더에 대한 걸 한번 품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더, 나도 한 100만 원 받으니까 우리 엄마도 언니도 친구도 다 100만 원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가 그 세 분의 100만 원을 도와드렸더니 제가 1000만이 넘어서 드디어 SP라는 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보면요. 아까 이해 안 가셨어도 돼요. 지금 정리 다시 해드릴게요. 20만 원으로 내가 혼자 쓰면요. 한 6천 원의 캐시백을 받고요. 제가 3명한테 공유해서 이렇게 함께 썼을 때 제가 24,000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7명에게 공유해서 20만 포인트 정도 썼더니 제가 캐시백이 9만 원 정도가 들어왔고, 그리고 또 46명이 4명에게 알리고 31명이 같이 썼더니 제가 캐시백이 50만 원 정도 들어왔고요. 한 80명 정도 가까이 함께 썼더니 200만 원이 넘는 캐시백이 들어옵니다. 아메이 사재는 일인가요? 아메이 많이 쓴다고 막 그래요. 야, 나 얼마 정도 받아. 그럼 너 한 달에 얼마나 썼길래 그 정도 들어와? 아니, 많이 써서가 아니라 함께 쓰는 소비자를 모아서야 라는 걸 꼭 짚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20만 원을 써도 나와 함께 쓰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캐시백은 증가한다는 거. 그래서 아메이는 매출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계속 올리는 영업이 아닙니다. 1,000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1,000만의 소비자를 만들어 보고요. 그거를 내가 다져서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나오는 연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을 한 번 하면 SP, 3번 하면 GP, 6번 하면 PT, 12번 하면 파운더 PT. 그래서 1,000만을 하면 평균 한 200만 원이 나와요.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또 3번 하면 또 GP, 기분이 진짜 좋아지고요. 그리고 6번을 하면요, PT라고 해서 이제 월 캐시백 플러스 핀 보너스 180만 원과 이제부터 정식 사업가로 인증되는 보상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1,000만의 포인트를 다져서 1,000만이 안정적으로 1년 동안 돌아가는 네트워크가 되면요, 연봉이 드디어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되고 핀 보너스도 이렇게 받게 되고, 그리고 여행의 자격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한 파운더스 PT 정도만 돼도 웬만한 여자들이 대기업 다니는 정도? 제가 대기업을 안 다녀봐서 그런가요? 중소기업 한 대리과장급 이상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 1,000만을 계속 파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000만의 네트워크를 안정시켜 보니까 드디어 제가 1,000만 포인트의 소비자를 만드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그럼 제가 저처럼 2명의 파트너에게 1,000만을 하는 방법을 안내해서 그분들이 PT게 되면 나는 사파이어, 3분을 만들면 에메랄드, 그리고 6명을 만들면 드디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제가 저희 언니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면 어머, 언니 뒷다 잘 파나 보다. 얼마나 팔고 다니길래 다이아몬드야 막 이래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쇠가 빠지게 잘 팔아서 가는 핀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성공으로 돕는 그런 핀이 다이아몬드고요. 다이아몬드는 피라미드 대장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는 중간 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아메이의 성공자는 우리가 나오면 막 처음에 기립박수 하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왜 기립박수를 하는 거야? 막 이랬는데, 제가 이 속에서 제가 매사업을 진행하면서, 저분이 저 많은 분들을 성공으로 이끌었구나 하면서 존경한 마음이 나오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립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의 부자는 다른 부자들과 다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와서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뭘 하라고? 일단 바꿔 쓰세요. 제품 안 쓰시는 분 치고 사업 비전 보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후원한 분 중에 진짜 징그럽게 제품을 안 써요. 막 여기 와서 제품 강의도 듣고 데모도 보고 하는데 제품을 안 사요. 근데 또 샘플로 주는 건 되게 잘 쓰셔요. 저 언니 속은 뭐가 있는 거야? 왜 그래? 했는데 결국엔 사업의 비전을 못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서 써야 돼.
내 돈이 들어가야 잘 쓸 수 있어. 그래서 한번 바꿔 써보시고요. 썼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90일 이내에 환불하시면 돼요. 옛날에 이마트에서 저거 따라했다가 한 달도 안 돼서 철수했잖아요. 왜냐면 내가 만들지 않으면 품질을 약속할 수 없다.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아메이는 직접 만들기 때문에 제품이 좋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썼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으면 계속 쓰시면 되는데 내가 그냥 제품만 쓰기엔 좀 뭔가 아쉬운데? 그럼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주위에 자랑하시면서 부업처럼 50만 원, 100만 원 버셔도 되고요. 아니야, 나는 우리 가문의 대를 바꿀 거야. 가난의 대를 끊을 거야 하고 내가 좀 빅비즈니스로 선택하셔서 또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자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메이는 기회만 제공합니다. 저가 이 의사분의 SNS에서 봤는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포르노는 가짜 애정, 럭셔리는 가짜 만족, 마약은 가짜 쾌락, SNS는 가짜 인맥. 손쉬운 거 치고 진짜는 없다. 아메이 얘기하면 그래요. 아메이 어렵잖아. 그럼 뭐가 쉬운데? 그쵸? 뭐가 쉬운데? 쉬운 게 없어. 노는 것도요, 어려워요. 저 백수 좀 돼봤거든요, 예전에. 처음에 한 일주일, 특히 코로나 때 못 나갈 때 경험해 보셨죠? 노는 게 더 어려워요. 너무 등이 쑤시고 아프고요. 지겨워요. 돈도요. 그러니까 노는 것도 내가 열심히 일한 중에 놀아야 즐겁고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쉬운 거 치고 진짜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과 마음을 투자하셔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이래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세상이 아무리 변화하고 세상이 아무리 진화하고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돈 벌었대, 세상이 빠르게 변한대,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온대,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변화해야 이 세상에 흐르는 세상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꼭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하면 기회가 찾아오고요. 꾸준히 하면 변화가 찾아오고 간절하면 인생은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직은 성공자가 아니에요. 이 안에서 성공을 꿈꾸면서 가는 사람이고요. 이 안에서 꾸준히 하니까 조금의 변화가 있으면서 제가 간절하게 움직이고 있는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미 알아보러 오신 분들 계시다면 정말로 이 안에서 제대로 기왕 알아보는 이 시간에 정말로 온 맘 다해서 제대로 알아보시고 아메이라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